요즘 가장 핫한 느프트 프로젝트 문버드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문버드의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배경에 있다고 하는 프루프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한국어 영상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문버드 NFT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이킹 기간이 길어질수록 새 둥지의 레벨이 오른다는 개념입니다. 레벨이 오르면 더 좋은 혜택을 홀더에게 준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는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공즈도 이런 개념을 채택한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정확히 무슨 혜택인지는 나와 있지도 않고 크게 특별한 점은 없어 보여요. 이것만 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오르진 않겠죠. 두 번째 기능은 문버드 느프트를 소유하면 프루프라는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버드 가격 상승의 핵심 이유입니다. 그럼 대체 프루프라는 게 뭔지 이제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담으로 해당 디스코드 서버에는 문버드 홀더는 입장할 수 없고 프루프 홀더만 입장 가능한 별도의 채널도 있어 보입니다. 프루프 홀더는 모든 채널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프루프는 슬라이드 우측에 있는 프루프 컬렉티브라는 NFT 컬렉션의 약자입니다. 앞으로 프루프 컬렉티브를 줄여서 프루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NFT 컬렉션이 나오기 전에 프루프라는 건 팟캐스트 방송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케빈 로즈라는 분인데 그분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과거에 상당히 성공한 연쇄 스타트업 창업가였고 현재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니시스 권도규님이 떠오르네요. 이 케빈 로즈가 21년 3월부터 모던 파이낸스라는 이름과 프루프라는 이름의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두 채널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던 파이낸스는 웹3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의 방송이고 프루프는 NFT에만 초점이 맞춰진 방송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프루프 컬렉티브라는 홈페이지에 가보면 해당 느프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고 지금까지 뭘 했는지 소개해줍니다. 프루프 느프트가 있으면 프라이빗한 디스코드 채널에 올 수 있고 프루프 팟캐스트에 얼리 액세스 할 수 있고 와인 리스트나 에어드랍 등의 혜택은 물론이고 기타 이벤트에도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했던 홀더 대상 이벤트 리스트인데요. 먼저 위에 있는 그레일즈는 좌측의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성배라는 뜻인데요. 20명의 아티스트의 20개의 각기 다른 작품을 홀더들이 저가에 랜덤으로 민팅할 수 있던 이벤트입니다. 당시 민팅가는 0.05 이더였습니다. 한 10만원 정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모츠 바이 헐츄는 프루프 홀더에게 무료로 에어드랍 해준 느프트인데 현재 가격이 FP가 1 이더 이하로 크게 대박난 프로젝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레일즈 이벤트에서 민팅된 20개의 작품 중에는 한국어 이름이 횡단보도라는 작품도 있더라고요. 디미트리라는 작가가 만든 건데 뭐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루프 홈페이지 최하단에 가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써있는데 1000명의 프루프 홀더 중에 각종 명품 느프트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너도 앞으로 이런 좋은 NFT를 살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우리는 명품 커뮤니티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버드와 프루프 명품화의 핵심 소재입니다. 기존의 명품화에 성공한 베이시, 아주키, 클로넥스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명품화에 성공한 거죠. 사실 프루프처럼 NFT로 활이나 에어드랍 등을 해주는 멤버십 개념의 느프트 컬렉션은 888 이너서클 혹은 오픈다오 제네시스가 먼저 알려졌습니다.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랬어요. 오픈시 첫 거래일을 찾아보면
888은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프로프보다 훨씬 먼저 진행된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요. 프로프는 작년 12월에 시작했으며 오픈다운은 올해 2월경에 들어서야 이런 멤버십을 시작했습니다. 이 NFT 멤버십을 가진 사람에게 활이 자격을 주는 뭐 그런 게 핵심 요지예요. 하지만 결과를 보면 888과 오픈다오 둘 다 운영에 실패했습니다. 아무거나 퍼와가지고 활의를 주고 했던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얘네도 명품 프로젝트만 퍼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프루프의 경우는 다른 명품 프로젝트들에 기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기네 커뮤니티 자체가 본래 명품으로 시작했다는 점이 이 두 프로젝트와의 차이점입니다. 888의 경우는 처음에는 뭐 그럭저럭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888의 핵심 파트너사였던 갈라게임즈가 BT 뮤직 사건 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횡포를 부리다 몰락하고 나서 같이 몰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888 파운더가 이 사건 후로 멘탈을 추스리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명품화는 특정 NFT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로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미래의 메타공주가 걱정되는 게 이런 브랜딩입니다. 지금까지 메타공주의 행보는 일을 잘한다는 이미지를 홀더들에게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는 없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메콩 1억 간다는 영상을 제 채널에 올렸는데 저는 지금도 만약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느프트 인증 시스템이 생긴다면 메콩이 1억 간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카톡이 그럴 생각이 추워도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금융위에서 트래블러 같은 꼰대 짓을 한 것처럼 카카오도 크게 다르진 않은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그쪽과 몇 번 접촉을 해봤는데 이미 성공한 대기업이고 국민 SNS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보수적으로 운영하려는 타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콩이 만약 베이시나 아즈키처럼 고유한 철학과 브랜딩에 성공한다면 국내의 이런 한심한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견고한 가격 상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변해야 합니다. 변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가 메콩 디스코드 서버에 올렸는데요. 이게 수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꼭 제 말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의견을 제안드린 것 뿐이고 다른 방법으로도 명품 브랜딩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메콩이 명품 반열에 들었다고 언급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어요. 명품이라기보다는 국내 느프트계의 왕좌를 차지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지금 메콩이 왕좌를 차지했으니 다른 프로젝트가 쉽게 그 자리를 뺏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는 애플이나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 이미지가 확고한 명품 브랜드가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거 다 가져와서 짬뽕시키고 뭐 홍보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명품화 전략은 메타공주 정도 되니까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프로젝트나 시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명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잘 다져놓고도 어중간한 브랜드에 머문다면 성장의 한계가 분명할 것입니다. 국내 느프트 시장에서 이 정도로 성장하고 왕좌를 차지한 것도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긴 하지만요. 저는 메타공주가 현재 국내 1등, 즉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운영팀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집시나 고스트 같은 프로젝트들은 유명 작가 데려와서 작가바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결국 메콩 운영팀한테 졌죠. 하지만 그 운영팀이 명품화 작업에 감각은 없어 보입니다.